농지를 놀리면 어떻게 될까? 농지를 놀려도 그냥 아무 일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농지를 놀리면요, 농지에 농사를 지으려고 경고장이 날라옵니다. 그것을 농지 처분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구는 농지 처분 명령 안 나왔는데 왜 나만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엄격하게 말하면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농지 처분 의무 부과가 두 가지에서 일어나요. 첫 번째가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했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을 때, 이때 농지 처분 명령의 경고장이 날라옵니다. 또 하나는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서 농지를 취득했는데 이때 위탁 영농을 맡기지도 않고 농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을 때 농지 처분 명령이 나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이 두 가지인데요, 사실상은 옆에서 농지를 놀리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신고하죠. 신고하면 누가 신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 신고로 경작을 해라, 농지를 농지답게 만들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 보통 1년의 유예기간이 있어요. 이 유예기간 안에 농지를 농지답게 만들거나 아니면 경작을 해서 직접 영농에 참여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수확물을 기대해봤자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수확물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귀찮아서, 농지로 만들기 힘들어서, 또 그런 쪽에 돈을 쓰기 싫어서 이런 쪽으로 모아지더라고요. 또 이런 분도 제가 봤어요. 차라리 강제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누구는 공매로 들어간다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못 봤어요. 아주 가끔 가짜 농지증을 만들어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이렇게 농지 처분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유는 그거예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이 1년 내 처분 의무 대상 농지를 명확히 통지하여야 하는데요, 이게 그렇게 엄격하지 않는 경우가 어찌됐건 농지로만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 이 농지 처분 명령이 해소가 됩니다. 가끔 이런 꼼수를 부리시는 분도 있어요. 농지 처분 명령이 나오니까 이것을 부인이나 아니면 자녀에게 살짝 농지를 넘기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농지 처분 명령은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에게 농지를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6개월 정도의 시한을 두긴 하는데 이 안에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리기도 하죠. 또 그 안에 처분을 못했을 경우에는 토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1회씩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털 바뀌면 어찌되었건 팔게끔 만듭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요, 이 경우에도 그렇게 비싼 값으로 사주지 않아요. 가끔 그렇게라도 팔리기만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세하고 공시지가하고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더 낮은 금액으로 매수 청구를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똥값에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농지 처분 명령이 나오면 처분 명령 유예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소유자가 자기의 농지에 경작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농지 유지를 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3년간 처분 명령을 유예시킬 수 있어요. 별다른 위반 사항이 없고 계속해서 농지로 유지를 할 수 있다면 사실상 농지 처분 명령의 의무가 완전히 소멸돼요.
그러니까 농지 처분 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농어촌 공사가 매수 신청을 받아준다든지 아니면 공매로라도 그냥 집어 넣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서 농지를 만들고 유지하기만 하면 이 농지 처분 명령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는 거거든요. 상속이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경작할 수 없으면 위탁 영농을 하거나 아니면 경작을 한다라고 하면 수확물에 신경 쓰지 말고 농지 유지에 더 힘을 쏟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농지 가격이 조금 높은 곳에서는 농지 처분 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지만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농지 가격이 저렴한 곳에서는 농지 처분 명령이라기보다는 농지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경작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크게 잡는 거죠. 저는 첫 번째가 풀 관리. 풀만 좀 잘 관리되면 이런 농지 처분 명령 두렵지 않거든요. 솔직히 이 농지 처분 명령이 나오는 농지를 들여다보면요, 사람 손길이 가지 않은 농지는 여지없이 농지 처분 명령이 나오더라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농지를 묵히면 농지 처분 명령이 나오니까 어떤 식으로든 사람 손길이 닿게끔 해야 된다라는 이 말이에요. 농지 처분 명령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가을쯤 나는 직접 경작을 참여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농지 처분 명령에 대한 소명을 가을에 경작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무조건 이 처분 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처분이 곧바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농지를 유지하는 것도요, 경작이 바로 될 수 있을 정도로 유지한다 이게 아니라 사람 손이 어느 정도 닿아서 풀 관리도 좀 되고 실질적으로 수확물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경작을 할 수 있는 상태, 이 정도로만 만들어 놓아도 농지 처분 명령이 나올 일은 없어요. 농지 처분 명령이 나오는 때는 어떤 때냐면요, 상속받은 농지를 실제로는 경작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건으로 경작을 못한 경우, 이를테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거나 아니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에도 곧잘 농지 처분 명령이 나오고요. 누군가에게 임차를 주었는데 임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농지 처분 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농지 소유자가 재산권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시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단지 농지를 취득하는 거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경작 계획도 조금 한번 세워보시고 농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계획도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십시오. 농지연금 이론 자료를 모두 메일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신청 많이 하셔서 농지연금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 농지연금도 내가 도전할 만한 것인지 그 자료를 보시고 나서 판별해 보세요. 그렇게 해도 늦지는 않는다고 봅니다.